자, 역함수 성질 문제를 하나만 좀 직접 풀어볼게요. 근데 조금 어렵겠는데. 1488번. 미안해. 이거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한 문제만 직접 풀어봅시다. 빛이 안 들어오는군.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오케이. 응. 그리고 추가로 범위가 들어가는데 그건 무슨 그게 왜 그러냐면은 판별식으로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얘는 x가 1인 지점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판별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y는 x랑 놓고 봤을 때 먼저 이렇게 되면 이건 판별식이 양수인 상태지. 근데 판별식이 양수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래도 판별식은 양수지. 이게 결정.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수 1보다 큰 것밖에 없는 건데 판별식 입장에서는 1보다 작은 것도 그네 찾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배제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1,1 집어넣었을 때가 마지막 A 지점이에요. 괜찮을까? 그때 A 값이 지금 2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한 점만 나오죠. 이거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만나지.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두 점 만나죠. 그럼 A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딱 1,1 지나가는 경우가 마지막으로 두 점 만나는 상태지. A 값이 걔보다 더 작아지면 두 점이 안 만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는 y는 x 입장에서 1,로 나올 거예요. 이 그래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점 만나려면은
접하는 것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두 점 만나는 건 맞는데, 더 내려. 그쵸.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이건 한 점밖에 안 만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접하는 건 판별식 방. 요거는 지금 1,1 대입한 값. 그게 꼭지점. 그치, 꼭지점. 1 이상밖에 없으니까. 괜찮을까? 1.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괜찮죠? 역함수 안 구해도 되죠? y는 x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y는 x만. 자, 이렇게 두 점 만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3. 요게 x랑 만나는 거니까 4를 곱해주면은 요거라서 교점의 좌표가 1과 3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얘가 지금 1,1. 얘가 3,3. 그죠? 요 상태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함수가 흰색에서 y절편이 조금 내려간다고 쳐볼게요. 조금 더 내려간다고 친다면, 조금 더 내려가는 건 상관없죠. 그래도 두 점에서 만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함수값이 조금 더 작아져서 0,0을 지나간다. 얘도 두 점 만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두 점 만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건 두 점 맞나요? 한 점밖에 안 만나요. 그렇죠? 한 점밖에 안 만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위로 올라간다면 언제가 두 점 만나는 시작점? 접할 때요. 괜찮죠? 이게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묻는다. 만약에 미지수가 껴있어가지고 두 점 만나는 경우를 묻는다. 라고 한다면은 얘 가지고 판별식 방인 거 찾아내주고요. 요 밑은 다 판별식 양수예요. 다 판별식 양수인데 얘도 판별식 양수예요. 근데 이건 두 점에서 안 만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점에서 안 만나니까 경계선을 잡아줘야 돼요. 딱 0,0 지나가는 거. 오케이. 자, 이해 좀 되죠? 자, 일단 여기선 답은 2니까 2루트 2. 여기 그냥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미지수로 잡아준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잠깐만 바꿀게요. A라고 바꿀게요. 자, 문제 바뀌었어요. fx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일 때 이것과 f 인버스 x가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a의 범위를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한 번만 구해봅시다. A의 범위. 자,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방금 설명한 내용에서 살짝 변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 오케이. 어떻게 나왔지? 오케이, 잘했어요. 후회했나요? 근데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좀 관련된 게 좀 퀴즈예요. 오케이. 우리 저거 구했나요? 혹시? 간단하게 한번 구해볼까? 오케이. 좀 헷갈리지? 자, 저 내용까지는 이해돼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초록색보다는 내려가야 되죠. 근데 보라색이 마지막이지. 그래서 초록색은 판별식으로 잡아주면 되고 보라색은 그냥 0,0 대입해서 찾아주면 돼요. 그 사이는 다 되는 거죠. 어차피 A는 Y절편이 그냥 4분의 A라 Y절편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화이팅! 자, 지금 이 앞에 보면은 그죠. 앞에 보면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핑크색 안 돼요. 보라색 되고요. 파란색 되고요. 흰색 됩니다. 초록색은 안 되죠. 딱 경계선이 초록색과 보라색이에요. 그 경계선으로 사이만 가능합니다. 지금 미지수는 A, 그렇죠? 4분의 A가 Y절편이죠? 그러면 4분의 A라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고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초록색과 보라색의 A 값만 뽑아내면 그 사이만 가능하구나. 마지막으로 등호는 언제 가능한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게 분홍색이 판별식 양수에 포함되는데 실제로는 저게 지금 한 점밖에 안 만나서 안 되긴 해요. 오케이. 이게 4분의 A인데. 오케이. 아니, 근데 맞긴 해요. 뭐 그렇게 잡으면은.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등호. 어디는 등호가 들어오는데 어디는 안 들어와요. 그것만 조금 더 고민해볼게. 나봉. 오케이. 끝났나? 아직 하고 있구나. 오케이. 근데 여기가 지금 4분의 A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는 그냥 4 빠져야 되겠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여기가 초록색은 지금 판별식 빵, 그죠? 판별식 빵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요거랑 x랑 만나는 게 x제곱 플러스 a가 4x,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는 빵. 판별식 빵인 거면 이건 좀 완전 제곱식 되는 거잖아요. a가 4일 되겠죠? 완전 제곱식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꼭 판별식을 외워서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판별식 빵과 똑같은 의미니까. 아, 이 상태가 A가 지금 4인 상태구나. 그렇죠? 아, A가 40은 하면 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A가 4인 경우보다는 작은 상태로 나와야 돼요. 요게 지금 딱 4예요. A가 4. 4분의 1. 괜찮죠? 그래서 4분의 1가 1보다 작아야지만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다시 한번. A가 4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계속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마지막 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딱 얘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요. 아, 0,0을 대입해 보면 되겠다. 그쵸? 0,0. 그러면 여기다가 0,0 대입한다 그러면은 F빵은 4분의 1. 빵 나오려면 A는 빵. 그쵸? 아, 요게 지금 4분의 A가 빵인 상태구나. 그쵸? 요 상태가. 그쵸? 그러면 A는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 값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등호는 들어가도 된다고요. 괜찮죠? 등호는 들어가도 됩니다. 와, 얘는 한 점밖에 안 만난다고요. 판별식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판별식은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가 그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나 아니면 2차 함수에서 판별식 할 때 구간이 제한이 있으면 어때요? 판별식 쓰면 돼요? 안 되죠. 왜? 판별식은 꼭지점에 y좌표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정의역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식은 맞나요? 아니죠. 근데 이거 판별식 어떻게 나와요? 양수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판별식이 만능이 아니에요. 판별식은 그냥 y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y좌표가 음수니까. 그래서 실수 전범이면은 x축과 두 개가 만나겠지만 정의역이 제한이 있으면 그건 모른다고요. 그렇죠? 얘도 지금 정의역이 양수만 있다 보니까 음수 쪽은 아예 안 보잖아요. 근데 판별식 입장에서는 난 그거 모르겠고 그냥 다 볼 거야 이러면서 두 개가 있는 걸로 보여준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초록색부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판별식 양수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많이 틀린 게 뭐다? 보라색 빼고 답 써서 틀리는 경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오케이? 어느 정도 좀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 밑에 또 뭐가 있더라? 149번. 그죠? 149번. 얘도 그래서 한선이 존재해요. 한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뒤에 어차피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레벨 3로 한번 가봅시다. 레벨 3. 자, 간단하게 151번.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1번만. 151번.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응용 파트라서 그냥 레벨 3로 빼놨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답이 5번, 3번에서 갈리네요. 자, 아직 고민 중인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막상 정리해보면은 어렵진 않은 거라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요거를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F에다가 K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한마디로 Y좌표가 2가 나오게 하는 X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기 지금 B입니다. B. 얘가 B예요. 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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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2, 2예요. 그렇죠? K 집어넣어서 2 나왔다. 함수값이 2 나오는 애면 D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D구나. 그렇죠? 얘 D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 인버스 D가 될 거예요. 그럼 뭐 또 치환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함수값이 D 나오는 걸 찾아볼게요. 그럼 함수값이 D 나오는 거면 C네. 그렇죠? C 3번이에요. 오케이. 3번이 답입니다. 이게 5번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뭐예요? 이걸로 착각한 거야. 이걸로 착각하는 거. 이걸 착각하면 갔다 돌아오니까 그냥 2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돼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통째로 역함수라서 역함수 합성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해요. 자. 여기는 스피드를 조금 내야 돼서. 자, 157번을 한번 해볼게요. 157번.
답이 2번하고 3번이 한 반반씩 나왔네요. 답 나온 사람들이 뭐가 답일까? 값이 존재한다면 최대인 걸 찾아주면 되겠죠. 현재 2, 3, 4까지 나왔어요. 자, 천천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답은 다 나왔으니까. 자, G1은 지금 3으로 가요. G1은 3으로 갑니다. 자, G2는 5로 가요. 역함수 존재한대요. 1대1 대응. 그쵸? 3, 4, 5는 1, 2, 4 중에 하나씩 연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한번 끌고 와볼게요. 자, G 서클 F면 GF4. 그죠? F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5죠. 그래서 얘는 G5. 그 다음에, 얘를 모르겠는데. G4를 모르겠어요. FG4. 얘를 좀 정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둘 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서. 그쵸? 자, 그러면은, G5는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가 맥시멈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 4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왜? 얘는 돼봤자 어차피 최대가 4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4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G4는 뭐냐? 자, 다시 한번 겉함수부터 봐요. F. 그렇죠? G4도 아직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F가 가장 큰 건 언제인지 한번 봐봐요. F는 4일 때 5를 가져요. 그렇죠? 얘는 4일 때 5를 가져요. 그러면 G4가 만약에 4를 가져버리면 얘는 5가 되면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를 4를 줘버리면 4가 4를 못 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G4가 4인 경우, 두 번째 G5가 4인 경우. 지금 첫 번째 이걸 했으니까 이거 먼저 보고, 두 번째 G4가 4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뭐 때문에 본 거예요? FG4가 최대로 나오게 하려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경우는 이제 G5가 최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럼 G5는 만약에 얘가 4가 4로 갔다 가면 얘는 그냥 2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자동으로 이걸로 바뀌어요. 오케이? 한마디로 최대는 7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케이스는 최대 7. 자, 그러면 만약에 G5가 4로 갔다라고 한다면 얘가 4로 가는 경우라고 친다면 그 다음 순위 5는 포기. 4로 가는 걸 생각해 보자. 그럼 3으로 가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4가 3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3도 포기.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난 어디로 가야 하나? 잠깐. G5 4로 갔고 4 집어넣었을 때가, 그래, 4를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3으로. 그러면 5일 때 3으로 가니까 5가 나오면 돼요. G4가 5로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G4가 5로 또 못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얘는 3도 안 되는 상태가 돼요. 3도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또 안 되는 상태니까 나 왜 이렇게 헷갈리니? 나도 헷갈린다. 에이, 몰라. G4는 그러면 1, 2밖에 안 돼요. 자, 이걸로 가면은 G4는 1인 경우,
아니면은 G4는 2인 경우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G4가 1이면은 FG4는 F1. 그렇죠. F1은 지금 2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 상태면은 G4가 2니까 FG4가 F2로 가겠네요. 그렇죠. F2. 자, 그럼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1로 가죠. 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얘가 4를 가지더라도 2 또는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는 주어진 최대값이 4 더하기 2가 최대로 나와요. 6이 최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케이스는 어때요? 5랑 2가 최대가 되니까 최대가 7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선 전체적으로 최대값이 7로 가능하다. 3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간에 좀 넘어가고요. 자, 역함수 존재 조건 좀 어려워하니까 160번 한 번만 해볼게요. 160. 미안해. D는 조금 빨리 나갈게요. 오늘 유리함수를 나가야 됐는데 나의 실수야. 우와. 안녕.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프린트 먼저 줄게요. 자, 우리도 프린트 먼저 줄게요. 샤샤샤샤샤샤. 오케이. 샤샤샤샤샤샤. 자, 우리도 유리함수. 유리함수. 우리도 유리함수. 자, 우리도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 아이고, 도영이도 유리함수. 아이고야. 너무 시끄럽다. 진짜. 자. 자, 요게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대1 대응. 그쵸? 자, 정역은 A부터 1 사이입니다. 공역은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요. 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요. 지금 대칭축 어디서 나와요? 마이너스 2에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나와요. 그러면 A는 솔직히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일단 아웃. 그쵸? 일단 아웃.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A 값이. 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부터 1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증가다 감소를 다 해버리잖아요. 1대1 함수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헷갈리니까 이 그래프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원래는 저쪽에다 한꺼번에 그리려고 그랬는데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마이너스 2 콤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집으면 마사 8 b 플러스 4. 그렇죠. b 플러스 4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림상 a부터 1까지야. 1까지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지금 1대1 함수가 안 나온다고요. a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구나. 요것만 존재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야만 1대1 함수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공력 가치역이 똑같아야 되는데 공력이 마사부터 4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마사 나오고 여기가 4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분 있다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한 번에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따로 그렸어요. 참고로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항 내신 100% 나와요. 100%. 가히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100% 나와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 없어요? 이거 지금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줬구나. 그 공수업만 줬구나. 공수투도 좀 뽑아줄 거랬나? 그래. 아니면 끝나고 줄까요? 응. 알았어. 다니는 거 있을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의역에서 나오는 모든 값이 끝과 닿아야 돼요. 끝과 닿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1, 마이너스 4예요. 괜찮아요? 무조건 1,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최소가 될 수 있는 지점에서 공력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4를 안 가지면 공력과 치역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A 지점에서 최대 나올 테니까 A 지점에선 4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마저 정리해보면은, 일단 얘부터 볼까? 1 집어넣으면은, 마5 플러스 B. 요게 지금 마사 나와야 되니까, B 값은 지금 1이겠네요. 그렇죠? B 값은 1.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A 플러스 1. 요게 현재 4로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다 우변 넘겼을 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은 빵. 그러면 얘는 A랑 A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또는 마3인데 마3은 되나요? 안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0이에요. 0. 답이 1번입니다. 오케이. 자,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 상태였다? 얘는
그림 좀 이상하다. 미안. 그림 이쁘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망했어. 내가 왼쪽에서 못 그리겠어. 잘. 오른쪽에서 그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잘 그리는 건 아닌데. 자, 아무튼, 요 느낌이고요. 자, 여기에서 딱 A가 여기 있다고요. 그쵸? A가 여기, 1이 여기. 마사 플러스 4. 그쵸?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그래프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그쵸?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B가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 2,5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딱 이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160번은, 미안, 다음 주 토요일에, 테스트. 이 문제를 그대로 넣겠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1대1 대응에 관련된 거, 역함수 존재 조건에 관련된 거는 계속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중간에 거는 좀 넘어가고 역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좀 볼게요. 자, 163번. 163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163번. 뭔가 답답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일대일 대응으로?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닌 게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아야 돼가지고. 오케이. 자, 163번에서 문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이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내가 풀어보라고는 했는데 한 가지 뭔가 힌트를 좀 줘볼게요. 힌트라고 하긴 좀 그런가? 예시를 잠깐만 좀 들어볼게요. 자, ABC가 원소로 있어요. 정의역, 공역 둘 다 ABC입니다. 그러면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A가 A로 간다. 그리고 B가 B로 간다. C가 C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F나 F 인버스나 어때요? 둘이 똑같죠? 그럼 얘는 함수가 역함수랑 똑같은 상태가 돼요. 자, 이번에는 같은 걸로 안 가는 상태로 한 번만 좀 볼게요. A가 만약에 B로 간다라고 쳐볼게요. A가 B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B가 C로 간다고 쳤을 때 C가 A로 간다고 쳤을 때 얘는 F랑 F 인버스가 같아요? 안 같죠? F가 A 집어넣으면 B 나오면 F 인버스도 A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요 케이스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B로 간다면 B는 A로 가야지만 F랑 F 인버스가 똑같아져요.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야만 F랑 F 인버스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이걸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 결국에는 fx랑 f 인버스 x가 똑같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아예 f를 합성해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인 걸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뭘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얘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합성함수로 해서 다시 한번 F, A, B, C, A, B, C, A, B, C. 그쵸? 이걸 가지고 봐도 상관없어요. 둘 다 F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A가 자기 자신 같다. 그럼 얘도 자기 자신 가니까 상관없어요. 얘가 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B는 자기 자신으로 가도 되지만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B 넣어서 B 넣어야 되잖아요. B 넣어서 B 넣어야 돼요. 합성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죠? 부메랑 그죠? 갔다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 무조건 올라가는구나. 근데 같은 함수잖아요. 내려가면 올라간다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X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일자로 나오거나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무조건. 괜찮죠? X자로 나오는 거 아니면 무조건 일자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3개예요. 그럼 X자는 최대 1개까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해 볼게요. 오케이. 맞았어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조금만 이따 1시 반에 올게요. 옆병실 있다가 와도 돼? 오케이. 그래서 X자가 하나가 있다면 AB로 X자가 되는 경우랑 AC로 X자가 되는 경우랑 BC로 X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는 어차피 직진이지. 오케이. 다 해버렸어. 할 거 없다. 레벨 4까지 다 했나? 도전! 자, 레벨 3까지 다 푼 친구들은 레벨 4 여유될 때 풀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일단 8단원 함수 레벨 5까지 다 푼 사람이 지금 있어서 지금 그리고 레벨 3를 다 끝내고 레벨 4가 한 절반 정도 끝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잘했어요. 자, 그래서 스피드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기존에 계속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익숙해져서 좀 빨리빨리 나가지는 게 좀 있긴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자, 근데 이게 호흡을 이제 처음 맞추는 경우에는 일단 스피드를 무조건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스피드를 낮춰야 됩니다. 평소 실력보다도 이해가 더 잘한대요. 무조건. 그래서 천천히 나간 게 좀 있어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괜찮아.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오케이, 화이팅. 자, 그러면 여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X자가 있냐 없냐잖아요. 자, 첫 번째 X자가 빵개? 빵개면 그냥 다 직진이지. 그죠? 다 직진.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X자가 한 개 있다.
그럼 X자가 한 개 있으면은 두 개만 크로스하고 나머지 직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크로스로 들어갈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세 개 원소 중에서 두 개 골라주면 된다고요. 끝! 합의 법칙. 그쵸? 답이 4예요. 1 더하기 3. 오케이. 자, 나중에 여기 원소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X자가 두 개 나오는 경우, 세 개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레벨 4는 일단은 패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숙제는 레벨 3까지입니다. 레벨 3까지가 다 숙제고요. 레벨 4는 여유되면 들어가요. 여유되면 들어가고요. 레벨 5는 여유돼도 쉽게 들어가는 건 추천 안 합니다. 진짜로 여기 지금 레벨 5 딱 한 문제 있는데 요거는 지금 고3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현 고3 최상위권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어려워요. 오케이. 자, 아무튼 레벨 4까지는 가면은 좋습니다. 만약에 레벨 4까지 마스터가 됐다. 지금 다시 한번 마스터라는 거는 뭐라고요? 풀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깨워요. 툭툭. 뭐야. 이거 한번 풀어봐. 뭘 이런 걸 줘. 이게 마스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마스터입니다. 그게 레벨 3까지 마스터하면은 이 지역의 일반고는 다 1등급 나와요. 다 1등급 나옵니다. 자, 근데 레벨 4까지 마스터했다. 그러면은 전교권 나옵니다. 전교권으로 나와요. 나는 선덕고 갈 건데요. 선덕고는 레벨 3까지 마스터해도 1등급이 안 나와요. 거기는 레벨 4는 어느 정도 거의 끝장내야 1등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참고로 제일 빡센 학교가 선덕고고요. 이 지역에서는 그 다음이 대진여고요. 대진고보다 대진여고가 더 빡세요. 대진고보다. 왜? 대진고는 그나마 극상위권들이 좀 선덕고로 빠져나가는데 대진여고는 위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다 대진여고로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좀 빡세기는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자,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일단 절대값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데 4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지금 4개를 써놨는데 그 4개 중에 밑에 3번, 4번은 짝대기로 지워버렸죠. 지웠다라는 거는 아예 빼려고 지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삭제시킬 거였으면 아예 쓰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삭제시킬 거였으면은. 그래서 참고만 해주면 됩니다. 자, 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편의상 절대값 함수 그래프.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 3차 함수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편의상 이걸로 예시를 들게요. 왜? 다채로운 변화를 보기가 좋아서 그냥 이걸로 그려요, 나는. 자, 이때 첫 번째 fx가 이건데 첫 번째. 자, 우리가 당연히 함수라고 한다면 나가줄래? 잘가. 자, 그래서 얘는 fx인데 함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단 x, 그 다음에 f를 거쳐서 나오는 fx, 그 다음에 y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 fx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 y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1번 다시 한번. 제일 기본적인 상태 중에 하나, 정의역의 절대값이 씌워지는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라고요? 자, x를 넣었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얘를 코팅을 시켜서 집어넣어요. 그렇죠? 코팅을 시켜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절대값은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와, 0보다 커네. 오케이. 자, 얘는 제 fx로 나오고요. 또 왔어. 안 돼, 잘 가. 야, 너 왜 자꾸 오니? 자, 그래서 얘는 x가 양수면 fx, x가 음수면 f 마이너스 x.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3 집어넣으면 f3. 마3 집어넣으면 f3. 그잖아요? 여기서 봐도 돼요.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요.
2 집어넣을 때랑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얘는 일단 x가 양수일 때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다가 오른쪽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될 거야. 그쵸? 자, 근데 얘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쵸? x에 무슨 짓을 해도 f 입장에서는 음수가 안 들어오네 이러고 있다고요. 왜? 절대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x에다가 뭔 짓을 해도 얘가 마이너스 100을 넣던 3000을 넣던 뭘 넣던 f 입장에서는 양수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양수값밖에 안 남아요. 얘는 다 사라져. 이 그래프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x가 양수인 경우만 살아남고 좌우 대칭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자, 그게 지금 f 절대값 x예요. 그렇죠?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x가 양수만 살아남고 좌우 대칭으로 들어간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역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아니고 치역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치역에다가 함수값에다가. 그렇죠? 자, 그럼 얘는 y는 절대값 fx. 자, 이렇게 된 상태라고 먼저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굳이 나눠본다면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함수값이 양수인 애는 그냥 나가요. 그렇죠? 만약에 얘 함수값이 3이다. 그럼 y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갑니다. 괜찮죠? 자,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애들은 어때요? 마이너스를 붙이죠.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거는 부호가 변동된다라는 거니까 뒤집어 올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뒤집어 올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절대값 y가 fx예요. 자, 절대값 y가 fx. 공역의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공역에. 자,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설명하냐? 그냥 한번 알아는 두자라는 거예요. 공역이 양수인 경우에는 y는 fx로 나오고요. 공역이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y는 fx. 그럼 마이너스 떼서 옮겨주면은 뭔가 비슷한데? 그렇죠? 차이는 치역이 양수냐 음수냐, 공역이 양수냐 음수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죠? 함수값이 아니고 공역이 양수인 거예요. 공역이 양수인 경우는 fx 그래프를 그대로 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걸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공역이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fx 그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fx는 위아래를 대칭시킨 거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공역이 음수인 거는 지금 이 밑에 그래프를 따라가 달라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물고기. 오케이.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공역의 절대값을 씌우면은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왜 설명한다? 일단은 뭐 그냥 넓게 따져서 일단 한번 확인만 해보자. 그리고 가끔가다 학교에서 여전히 이걸 설명하는 학교가 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런 건 처음 보는데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도장만 찍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보고 이런 느낌 안 해.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할 거 없는데 할 거 없으니까 얘는 그냥 섞어서 쓴 거예요. 공역과 정역에 둘 다 x를 붙였다. 절대값을 씌웠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공역과 정역에 둘 다. 그러니까 공역의 절대값 씌우는 순간 얘는 이미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역의 절대값 씌우면 정역이 양수만 살아남고 좌우 대칭. 공역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공역이 양수인 것만 살아남고 위아래 대칭. 괜찮죠? 그럼 얘는 정역, 공역에 둘 다 절대값 있죠? 그러면 x가 양수랑 y가 양수인 것만 살아남아요. x, y가 둘 다 양수인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 대칭, 그리고 위아래 대칭. 괜찮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문제도 나왔냐면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4다. 그럼 여기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건데, 이러면 다 양수라고 했을 때만 보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y는 4. 아우,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것만이잖아요. 대칭해서 4, 4, 4, 4 정사각형 넓이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이해되죠? 예전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우고 요거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수능은 얘가 90%예요. 절대값 문제 나왔다. 실수. 반대로 썼다. 얘가 90%예요. 얘가 90%. 얘가 9.99999%. 혹시 모르니까 0.00001%. 오케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금 수능에서는 사실상 얘밖에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걸로 172번 1초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172번 1! 그렇죠. 자,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72번에? 그죠? 그냥 뭐 3번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일단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한번 정리만 한 상태입니다. 너무 아쉽다. 저기 함수는 다음 시간까지 최대한 다 풀어서 제출해주면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유리함수 나갈게요. 조금 빨리 나갈게요. 고생했어요. 이야, 이 함수를 너무 오래 걸렸다.